선생님이 사실 이 집 낙찰받고 걱정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잔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도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으셔서 마음에 정리를 하시고 이 집을 놓으셨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명도까지 다 하셨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저런 옵션들만 따져도 몇백만 원 될 것 같고, 집 수리해 놓은 거 보니까 문도 바꿨고 몰딩까지 바꿨잖아요. 그리고 샤시도 바꿨네. 뭐 신발장, 싱크대, 화장실까지 한 거까지 치면은 거의 2천만 원 돈 수리비예요, 내 생각에.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이 집을 포기하지 않은 거는 너무나도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성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죠?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반지하 빌라. 경기도 평택, 굉장히 핫한 지역이네요. 불씨가 예전보다 약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가 월세 수익률로 접근하는데 굉장히 이상적인 동네가 평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 우선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나이는 이제 올해 45이고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수업 들은 지는 2월에 수업을 듣고 한 달을 들었고요. 입찰을 좀 꾸준히 해오다가 이제 이번에 평택에 낙찰을 받게 됐습니다. 작년 초에 수업 들으셨던 거고, 네. 수업 듣고 나서 선생님 뵌 지가 거의 1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이 집은 저 만나고 나서는 첫 번째 낙찰을 받은 거고, 작년 상반기에 수업을 들었는데 낙찰은 처음 받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꾸준히 입찰을 하셨는데 낙찰 받은 거는 꽤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생각도 맞습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들거든요. 저 만나기 전에 원래 낙찰을 하나 받고 그때 수업에 네. 참석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집은 월세를 받고 네. 계시는 거예요? 또 월세로 세팅해 놓은 상태.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기도 용인 네, 영희시 포고급. 포고급 쪽에 또 핵심 지역에, 포고급도 우리랑 되게 잘 맞는 동네인데 네. 알고 접근했다기보다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얻어 네. 걸린 데가 그쪽이었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기존에 월세를 받은 경험도 있으신 거네. 네. 그거는 조금만 이따가 한번 자세히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집은 한번 살펴봤는데 낙찰 받은 지가 한 달? 네, 10월 말 됐으니까 한 달 조금 넘게 지금. 집 한번 둘러보니까 외관에서 봤을 때는 되게 허름한 느낌이 들었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프레시한 느낌이 들어요. 거의 올수리가 돼 있네. 돼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채무자께서 올수리를 다 하셨나 봐요. 네. 임대를 주려고. 그렇죠? 네. 거주하셨던 분은 어떤 분이 거주하셨어요? 중국 분이셨고. 근데 한국말을 잘 하는 분이셨구나. 네네. 들으면 중분이시구나 알 수 있는 정도의 사투리를 쓰셨는데,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보증금도 막 크진 않아서 다 받을 수 있는 분이라 수월하게 통화도 했고, 지금은 이사를 나가 계시는 상태고. 그 낙찰받고 찾아왔을 때 빈집이었던 거잖아요. 서류 열람해서 찾아서 연락을 했는데 나간 지가 한 얼마나 됐대요? 1년 정도. 1년 정도 된것 같아요. 비어 있었어요? 예. 그래도 이 정도 컨디션이면 나쁘지 않은 컨디션이라고 생각했는데, 보증금 많진 않지만 나가려고 하니 주기가 힘들었는지 집주인분께서 계속 협의를 하시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쪽도 법무사를 통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시고 짐은 다 빼놓고 이제 나간 상태였었어요. 반지하에 경매 나간 집들 중에 빈집인 경우는 저는 항상 찜찜하다고 생각이 조금 있는 게,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집도 가끔 있더라고요. 특히 반지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역류가 습관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살다가 자주 물이 넘치니까 자기가 뚫다가 비용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잖아요. 채무자 같은 경우는 협조를 잘 안 해주다 보니까 여기 못 살겠네 하고 나간 반지하들도 저는 꽤 많이 본 것 같아서. 근데 요 세입자는 집이 불편해서 나갔다라는 느낌은 여기 봤을 때 별로 들진 않는 것 같아요. 돈을 단순히 못 받아서 임차권 등기부로 해서 경매 신청해서 진행된 사건이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처음에 통화할 때 이사 가신 지가 한 1년 정도 됐다는 얘기 듣고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공실 상태도 1년이 넘어가고 여름 지나고 겨울 지나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제 들어와 보니까 상태는 좋았습니다. 거의 1년 정도 비어 있었는데, 그럼 또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게, 빈집으로 요 정도 컨디션이면 저 정도 곰팡이는 거의 신경 쓸 정도가 아니다 싶은 생각도 조금 들어요, 선생님. 우리가 의심했던 거는 벽 쪽에 있는 곰팡이가 심해서 신경 쓴 게 딱 저거 한 부분이라고 맞습니다. 생각도 예, 조금 예. 드는데, 묻혀있는 면이 곰팡이가 심한 거 보니까 당연히 물이 들어와서 저렇게 됐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단열, 환기 때문에 생긴 곰팡이가 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 선생님이 걱정되는 게 저쪽에 있는 곰팡이인데, 우리가 보완하기로 한 게 단열재를 내고 도배를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이미 기존 채무자께서 수리를 하면서 합판을 넣은 것 같아. 예. 떠들게 보니까 뭐 단열 도배지나 단열재를 넣기보다는 밖에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건물 앞쪽에 크랙이 좀 네. 있는 거 보니까 거기에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물기가 들어와서 저렇게 심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만 뭐 시멘트 몰탈 같은 걸로 보완을 하던가, 뭐 선생님이 요새 또 시간이 좀 되시니까 시멘트 물 개워가지고 좀 하던가 아니면 사람을 써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급한 수리는 아니라고 예, 생각해요. 도배장판을 우선 먼저 하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짐들도 되게 많은데 요거는 세입자분이 놓고 가신 짐인가요? 처음에 세입자분하고 연락처를 받고서 통화를 할 때 하시는 얘기가 이제 여기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 다 여기 원래 이 집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전 채무자께서 옵션으로, 네, 옵션으로 아마 세팅을. 그럼 저 침대, 소파, 목걸이, 식탁, 냉장고랑 세탁기랑 건조기까지 밖에서 이렇게 100원이 하나 더 나와 있어서 보니까 가스식으로 이 채무자께서 돈을 진짜 많이 썼다는 신경을 생각이 많이 좀 쓰네. 드네요. 선생님이 사실 이 집 낙찰받고 걱정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잔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도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거라고 생각도 드는데 한동안 연락이 없으셔서 마음에 정리를 하시고 이 집을 놓으셨나 이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명도까지 다 하셨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근데 들어와 보니까 이 집을 갖고 가기로 한 거는 너무나도 잘한 선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도 들어요. 저런 옵션들만 따져도 몇백만 원 될 것 같고, 집 수리해 놓은 거 보니까 문도 바꿨고 몰딩까지 바꿨잖아요. 그리고 샤시도 바꿨네. 집 수리에서 가장 비싼 게 몰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수까지 불러가지고 수리한 거 보니까 제대로 수리하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 이 몰딩 수리랑 저런 옵션들만 하더라도 뭐 신발장, 싱크대, 화장실까지 한 거까지 치면은 거의 2천만 원 돈 수리비예요, 내 생각에. 감사하죠. 그러니까요. 이 집을 포기하지 않은 거는 너무나도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선생님이 그래도 한 1년 동안 꾸준히 입찰하면서 폐찰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 많이 폐찰했던 거를 이 집에서 이 수리가 다 돼 있는 걸로 보상을 또 받는 건 아닌가 생각이 또 들어요. 선생님. 역시 부동산 운이 있으신 분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집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선생님. 문짝 수리까지, 몰딩 수리까지 돼 있는 집은 저는 없었거든요. 딱 처음 들어왔을 때 지금 들어와서 살아도 괜찮을 정도의 그러니까요. 컨디션이었고, 여기 옵션들도 많으니까 몸만 들어와서 살아도 되는데 옵션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고민스러운 것도 많은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도 드는 게